안녕하세요. 라오상하이 찻집 박주홍입니다. 오늘은 중국차 입문교육 7번째 시간 청차 소개 및 청차 우리기 시간입니다. 자, 청차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룡차라고도 하는데요. 자, 오룡차, 한국 발음으로 오룡차, 중국 발음으로 우롱차라고 하죠. 이 오룡차라는 또 불리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만에서 이제 이 오룡차란 말을 많이 처음 썼는데요. 그 까마귀 오자에 용자라고 해서 이 청차 중에 가장 유명한 대홍포 같은 무이암차를 보면은 그 까마귀처럼 검고, 그다음에 요 잎의 모양이 좀 구불구불 기다란 게 약간 용처럼 구불구불하다라고 해서 이제 오룡이라는 말을 써서 이제 그게 이제 청차의 또 대명사처럼 됐죠. 그리고 이 청차는 발효도로 따지면 이제 반발효차에 속하죠. 발효도가 한 15에서 70% 사이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청차입니다. 이 청차는 이 발효도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서 종류가 가장 많은 그런 6대 다류 중에서 종류가 가장 많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생산량으로 따지면 녹차가 생산량은 가장 많지만 이 종류로 따지면 이 청차가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차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다른 차랑 마찬가지로 먼저 체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조라는 시들리기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조라든가 이런 건 지난 다른 차 수업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 청차에는 이제 요청이라는 좀 특이한 과정이 있습니다. 요청이란 건 뭐냐면 이제 위조라는 그 시들리기 과정이 끝난 잎을 대나무 바구니에 올려놓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대나무 바구니를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걸어놓고 천장에다 걸어놓고 찻잎을 올려놓고 이렇게 막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나무 바구니를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잡고 찻잎을 올려놓고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흔들면서 찻잎이 이렇게 서로 간에 돌면서 부딪히면서 찻잎들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혀요. 이러면서 이제 찻잎끼리 상처를 좀 내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열이 나면서 이 산화나 발효를 촉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찻잎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서로 간의 마찰로 인해서 빨리 발효가 일어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이 완료돼서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산화도나 발효가 일어났다고 치면 그때 이제 또 마찬가지로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발효를 정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청 다음에 이제 살청이라는 과정을 넘어가죠. 살청 마찬가지로 녹차와 마찬가지로 300도씨 이상의 어떤 강한 온도로 차를 덮어서 찻잎의 산화효소를 이제 다 완전히 파괴시켜줘서 더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효를 정지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청이 마치면 이제 유념이라는 과정을 하는데, 일부 유념은 이제 다른 녹차랑 똑같지만, 일부 우롱차의 경우에 이 유념 과정에서 포유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포유가 뭐냐면, 유념 과정 중에 있는 찻잎을 이런 천에다가 이렇게 말아놓고 이렇게 굴려주는 작업인데요.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동상 같은 게 이제 차창 앞에 서 있는 거 보면은 사람이 이런 동그란 천에다가 넣은 찻잎을 발로 밟아서 누르거나 아니면 무릎으로 이렇게 누르는 과정 같은 걸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이 포유라는 과정인데요. 이 찻잎을 이런 동그랗게 천으로 마른 다음에 계속 이걸 강하게 눌러주면서 굴려줘 갖고 그 안에서 찻잎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굴르다가 점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포유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안 하죠. 요즘은 기계로 강하게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기계로 눌러서 강하게 누르면서 돌려주거나 이러면서 이제 포유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정형 과정이라고 하는데 포유는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이 이제 끝나서 모양까지 잡히면 이제 건조를 해줍니다. 근데 일부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건조 이후에 또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탐배라는 과정인데요. 무이암차라든가 대만의 동종오룡이라든가 목책철가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탐배라는 과정을 더 거칩니다. 탐배가 뭐냐면 이제 전통 방식으로는 수탄을 이용합니다. 다 건조된 찻잎을 숯불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숯의 열기와 향기를 더 입히는 과정이
바로 이 탄배라는 과정인데요. 대만의 목책철간음이나 동종오룡은 탄배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무이암차, 대웅포로 대표되는 이 무이암차는 탄배 시간이 무려 뭐 한 100여 시간이나 가끔 100여 시간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얼마나 좀 힘든 과정이냐면 한 번에 100시간의 탄배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보통 할 때 한 10시간 정도 탄배를 하고 이 찻잎을 또 한 2, 3일 정도 쉬어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며칠간 쉰 찻잎을 또 한 10시간 정도 탄배를 하고 그래서 한 10번 정도의 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한 달이나 한 달 이상이 걸리죠. 그래서 그 봄차잎을 따서 좋은 그 탄배 오룡이 나오려면은 거의 한 초여름 정도 뭐 가거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탄배 오룡은 봄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탄배라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청차의 종류입니다. 청차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발효도의 스펙트럼이 15%에서 70%로 굉장히 넓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청차가 있다고 그랬죠. 이 청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남오룡입니다. 그 다음에 민북오룡이 있는데 중국은 한 개의 성을 한 글자로 부르는 어떤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이라는 게 복건성의 별칭인데요. 복건성을 남과 북으로 나눠서 이 복건성의 남쪽을 민남이라고 하고요. 복건성의 이 북쪽을 민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남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차는 바로 이 철간음이란 차죠. 뭐 아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근데 철간음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이 장평수선이라는 뭐 요 차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많이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북오룡은 무이암차로 대표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대웅포가 있고요. 대웅포 외에 뭐 육계나 수선, 그 다음에 뭐 대웅포와 함께 5대 명총으로 불리는 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백계관, 뭐 천라한, 수궁기, 반천요, 뭐 하여간 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 무이암차만 해도 여러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막 그 이름이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 말한 뭐 대웅포나 육계나 수선이나 5대 명총에 들어가는 저런 뭐 백계관 뭐 이런 차들은 전부 다 이게 나무의 품종 이름이에요. 품종에 따라서 구별되는데 뭐 무이암차만 해도 뭐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뭐 무이암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광동에서 생산되는 광동오룡이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게 뭐 밀란향이 그 봉황단총으로 이름 붙여지는데 봉황단총에서 여러 가지 향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란향, 압시향, 개화향, 뭐 송종향, 통천향 등등 뭐 우리가 흔히 들어본 것만 해도 보통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고 이거 그 광동오룡 마찬가지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0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봉황단총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4대 오룡 중에 대만 오룡이 들어갑니다. 뭐 일부 대만 분들은 뭐 우리가 왜 중국의 4대 오룡 중에 하나냐 그냥 대만 오룡으로 뭐 인정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만도 중국의 한 지역으로 해서 4대 오룡, 대만 오룡도 중국의 4대 오룡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대만 오룡에서 유명한 게 고산차, 그리고 뭐 밀양 오룡으로 대표되는 동방미인, 그 다음에 뭐 문산포종 같은 그런 차도 있고 농양 계열의 이제 뭐 동종오룡이나 목책철간음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대만 오룡이 왜 중국의 4대 오룡이 되느냐? 역사는 길지 않아요. 대만 오룡의 역사는 한 1,200년 정도로 이렇게 길지 않은데 대만은 이렇게 차가 나올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가 나오려면은 날씨도 따뜻해야 되고 강수량도 적절하거나 좀 비가 많이 내리는 어떤 그런 기후여야 되고 거기다가 만약에 고산지대까지 있으면 고산차까지 나올 수 있는데 자, 중국에서 오룡차가 나오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뭐 날씨도 되게 좋고 적절하게 비도 많이 내리고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 고산지대가 많이 잘 없습니다. 근데 대만은 전체의 가장 높은 100대 봉우리의 평균 해발 높이가 3,000m가 넘을 정도로 그 100개 봉우리의 평균 높이가 굉장히 고산지대가 많아요. 대만이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그런 고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고산차로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가 야채 같은 것도 뭐 그 고냉지 채소 이런 것들이 되게
맛있듯이 이 차도 그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차들이 맛있고 부드러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고산지대는 이렇게 그 햇볕이 잘 안 들고 해가 드는 시간이 짧은 지역이 많죠. 산속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산속에는 운무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운무가 많이 끼다 보니까, 자, 일본에서 이렇게 뭐 맛있고 부드러운 그런 녹차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차광 재배를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고산지대는 자연적으로 햇빛이 드는 시간이 적고 운무로 인해서 이 차광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적게 받아서요. 두 번째로는 이 고산지대는 그 온도의 그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런 온도의 편차가 심한 지대에서 이렇게 나는 차들이 뭐랄까요, 청양 같은 게 더 많이 살아있고 더 맛있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은 따뜻하고서도 이 고산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고산지대가 있는데 대부분 너무 추워서 차를 재배하기 힘든 지역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근데 대만은 너무 따뜻한 지역이면서도 고산지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산차가 유명하고요. 또 이제 대만에 많은 게 바로 이 밀양 계열의 차입니다. 밀양이 뭐냐면 꿀밀자에 서서 되게 꿀 같은 좋은 향 이런 뜻으로 이제 밀양이라고 썼는데, 동방민이나 뭐 밀양 아리산 고산차 뭐 이런 또 귀비차, 요즘에 귀비차도 있죠. 동종오룡 산지에서 나오는 귀비차, 이런 차들이 이제 밀양 계열의 차인데요. 이 밀양 차들은 자, 밀양을 내기 위해서 다원을 유기농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다원에 소록엽선이라는 조그만 날아다니는 벌레를 많이 번식시켜요. 인터넷에서 소록엽선이라고 쳐보시면 조그만 그 날아다니는 차벌레를 사진 같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록엽선이 찻잎에 즙을 빨아먹는데, 주로 어린 잎에 즙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찻잎에 즙을 빨아먹는데, 그러면 이 찻잎이 벌레가 싫어하는 독특한 방어물질을 내보냅니다. 그런 찻잎을 약간 중발효시키면 사람이 좋아하는 되게 좋은 향이 나는데, 그걸 밀향이라고 해서 동방미인도 유명하지만, 동방미인이 이제 지금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아리산 고산차를 만드는 아리산에서도 이제 그런 소록엽선이라는 벌레를 이용해서 밀양 아리산 고산차라는 걸 만들고, 뭐 동종오룡의 산지에서도 바로 이런 소록엽선이라는 벌레를 이용해서 뭐 귀비차라는 걸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산포종이라고 해서 이제 이 대만에서 나는 아주 청양 계열의 유명한 차인데, 이 문산포종 같은 경우에는 발효도를 굉장히 낮게 만들어서 바로 이 문산포종이 발효도가 한 15%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경발효 차인 거죠. 자, 이제 뭐 간단히 청차의 종류를 알아봤고, 청차를 우리는 거를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청차는 마찬가지로 뭐 이제 개완이나 자사오로 주로 우리시면 되고요. 닭이를 예열한 다음에, 자, 온도를 이제 청차를 몇 도씨로 하는 게 적절한가? 보통 이 청차는 반발효차이기 때문에 끓는 물로 우려도 뭐 크게 뭐 쓰거나 떫은 맛이 많이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청차의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끓는 물로 우리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뭐 문산포종이나 고산차와 같이 좀 발효도가 낮은 차들, 이런 차들은 살짝 온도를 좀 낮춰서 우려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미인 같은 어린 잎으로 만든 차는 조금 온도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우리시는 것보다 한 90도나 90도 초반에서 우리시면 동방미인 그 특유의 그 밀향이라는 것들을 더 이렇게 잘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미인을 우리실 때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은 내 차를 가지고 한 온도를 한 90도 정도로, 제가 온도 낮추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우리는 그 닭이에서, 그러니까 차를 끓이는 주전자에서 온도 설정이 있으면 90도 정도를 한번 맞춰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으면 수구나 공도배를 2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3번에서 4번 이 공도배에 따랐다가 이쪽으로 옮겨줬다가 다시 옮겨줬다가 해서 온도를 좀 낮추신 다음에 그물로 이제 우리시면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뜨거운 끓는 물로 우렸을 때와 한 90도 정도의 물로 우렸을 때 어떤 게 나한테 더 맛있나, 내가 어느 게 더 맛있나,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어떤 실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추천을 한 가지 해드린다면, 제가 뭐 여러 차를 갖고 냉침을 해봤는데, 이 우롱차 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요 밀향 아리산 고산차, 이 밀향 아리산 고산차를 가지고 냉침차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그 밀향이 되게 좋기 때문에
냉침으로 했을 때도 그 향이 잘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냉침을 할 때는 향이 좀 강하거나 약간 향이 좋은 차들을 가지고 냉침하면 냉차들이 좀 맛있습니다. 뭐 냉침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지만 차를 끓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차가운 물로 오래 우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비율은 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1g당 한 100cc에서 200cc. 내가 약간 냉침을 아무래도 뭐 끓이거나 우리는 거에 비해서 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진하게 우리겠다라고 하면은 차 1g당 한 100c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5g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런 뭐 유리병이나 이런 데다가 물 한 500cc 정도 넣으면 약간 진하게 우러나고요. 나중에 연하게 마시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뭐 한 차 5g에 물 한 1000cc 정도 이렇게 하면 좀 연하게 우러나실 거예요. 난 연하게 좀 우려서 그냥 물처럼 마시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비율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에 이 우롱차를 가지고 이 냉침차를 끓여 마시는 것도 또 맛있고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 우롱차 또 청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홍차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